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이 이제 막 마감을 했습니다. 3시가 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38.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850.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37.81포인트가 빠졌네요. 정확히 2%의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5.83포인트가 빠졌고요. 525.58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한 1.12%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20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 벤버냉킹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미 오전장에서 연중 최저치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 1850선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코스피 지수의 급락 원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벤버냉킹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이 FOMC 회의 결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벤버냉킹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내년 정도에는 출구 전략에 관련된 로드맵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주식시장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급락세가 또다시 이어지면서 IT, 건설, 화학, 증권까지 대부분이 내림세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37포인트 밀립니다. 1850선의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입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역시나 당연히 재간이 없었는데요. 오늘까지 10거래일째 매도 우위인 외국인, 오늘도 4천억 원 이상의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짚어봅니다. 이 코스피 지수의 고전에 이어 코스닥 역시 오늘 하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잠깐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면서 혹시나 반등세가 나올까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밀렸습니다.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포인트의 하락 흐름입니다. 525선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외국인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삽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큰 폭의 매도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3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도 33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급적인 문제는 바로 개인 부분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출회를 했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498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재경신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 급등 흐름에는 역시나 벤버냉킹 연준 의장의 발언,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러화가 강세 보이자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시작과 동시에 10전 정도의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1140원 선에 안착을 했고요. 14원 6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145원 4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큰 폭의 내림세가 나옵니다. 거의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오늘 133만 원이 붕괴가 됐네요. 132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장중 그나마 이 시총상위 중에서는 빨간불을 켰던 자동차 쪽 현대차와 기아차가 막판 들어 보합권이고요. 역시나 IT 밀리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밀립니다. 2%대의 하락 흐름. SK하이닉스는 3만 1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삼성생명이 1%대의 하락 흐름, 삼성전자 밀리자 삼성전자 우역시 밀립니다. 4%대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이어서 시총상위 종목 모두 하락 흐름입니다. 이 한국전력이 2%, LG화학이 3%, LG화학은 오늘 24만 5,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3%대의 강세입니다. 34,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가 강보합권, 반면 CJ 오쇼핑은 약세 흐름, 동서와 GS홈쇼핑은 1%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상승 흐름입니다. 1.72%, 오늘 5,3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M과 포스코 ICT 다음까지는 약세 흐름,
파트론은 하락 흐름입니다. 2%대의 낙폭, 오늘 19,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입니다. 출구 전략 축소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전기전자, IT주가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이어서 LG디스플레이가 4%대의 급락세입니다. 이어서 LG이노텍 역시 3%대의 하락 흐름, 오늘 99,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기와 LG전자가 1%, SK하이닉스 역시 2%, 모두 다 동반 하락세가 이어섰습니다. 이어서 밀리는 쪽도 바로 건설주입니다. 이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이 돌았는데요. 이 유동성 감소에 대한 우려에 동반 하락한 건설주, 역시나 양적 완화 축소에 관련된 언급 나오면서 미국을 시작으로 국내 시장 역시 유동성이 좀 흔들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이 3%대의 낙폭, GS건설 역시 4%, 오늘 신저가 쪽 흐름이 나타났고요. 두산건설 역시 4%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대림산업의 경우 최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대림산업 역시 밀립니다.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84,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또 밀리는 부분 바로 은행주 쪽입니다. 역시나 동반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2%대의 하락 흐름,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3.51%의 하락세, 39,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 흐름 보이자 증권주 역시 동반 내림세입니다.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이 1%대의 낙폭,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2%대의 하락 흐름, 이어서 대우증권 역시 2%대의 내림세입니다. 오늘 9,9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면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업종 바로 보험주 쪽인데요.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동반 상승세가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화재가 1%대의 상승 흐름, 동부화재가 2%, 이 화재 쪽으로는 흐름이 좋고요. 반면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이 생명 쪽으로는 1% 내외의 하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 오늘 코스닥 시장 밀린 가운데 이 장중 줄줄이 신저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신저가 나타냈던 컴투스와 게임빌 빠르게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막판 들어 빨간불 켰는데요. 컴투스와 게임빌은 오늘 1% 내외의 상승 흐름, 이외에 네오이즈 게임즈와 JC, 이어서 위메이드까지는 하락세가 보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이 가능성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전일이었죠. 이 전일 신당 창당에 관련된 이 발언을 좀 내놓으면서 오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써니전자가 5%대의 상승 흐름, 오픈베이스가 10%대의 급등세입니다. 링네트 역시 1%대의 상승세,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물 멀티미디어와 안내까지 모두 2%대의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엔터주 살펴볼 텐데요. 엔터주는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JYP 엔터의 경우 이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장마쳤는데요. JYP 엔터는 5,7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ME 강보합권 와이즈엔터테인먼트 역시 흐름 괜찮았습니다. 1%대 상승 흐름 55,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KT뮤직과 로웬 살펴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먼저 KT뮤직입니다. 오늘 5%대 상승 흐름,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빠르게 더욱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주당 245원 올라 4,4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로웬도 함께 살펴봅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으로 돌아섰네요. 로웬은 오늘 13,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으로 시장이 오늘 상당히 크게 충격을 직격타로 맞았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 FOMC 회의에서 나왔던 그 버냉키 의장의 코멘트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좀 시장에 많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지난 5월 20일에 의회 증언을 통해서 이제 버냉키 의장은 향후에 양적 완화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코멘트를 기대를 했었고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의회 증언 수준의 그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코멘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코멘트 같은 경우는 그 의회 증언 때 했던 코멘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한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전에 나왔던 발언들에 비해서는 강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연내에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달러화의 강세를 유발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많이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국 증시에서의 자금 유출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적 완화가 연내에 축소될 경우에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신흥시장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도 있는데요. 어떨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만, 이제 특히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지면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금 유출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신흥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 증시에서도 좀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이를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버냉키 의장이 급격한 양적 완화보다는 향후에 좀 추세를 지켜보면서 속도를 조정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충격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속도를 조정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좀 돌아서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로의 전환,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기 위한 모멘텀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흥시장으로 어쨌든 분류가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흥시장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계 자금의 신흥시장 이탈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요. 일단 지수 1800대 초반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180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나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나 좀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장, 오늘 장이 어떤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 염려스럽습니다.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수 하단을 추가적으로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1850선에서 지지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1800선 초반까지 좀 하락 가능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당분간은 좀 보수적 대응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주식 내에서는 경기 방어주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좀 전략을 짜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수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별로 또 업종별로 보다 상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그냥 호되게 우리 시장이 한 방 얻어 맞았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 업종별 특징 어떻던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세워놓고 다시 또 때렸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외국인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살펴보신다면 오늘 일단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고, 그리고 현물에서 지금 4,600억 가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한번 또 사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일단 선물에서의 매도세도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외국인에 의해서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는 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의 IT 부품 업종에 대한 낙폭과대 업종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오면서 오늘 소폭이나마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더 방어적인 역할을 좀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하단의 분포에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세는 나올 수 있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번쯤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있고요. 대신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 자체가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런 모멘텀을 테마주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운수장비 부품 업종이 어느 정도는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수적인 부분 보시면 오늘 참 안 좋은 분위기였죠. 바로 쓰리바닥이 형성이 됐다는 건데,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쓰리바닥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그만큼 박수권 형태를 띌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낙폭과대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 사정상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구나 다 힘든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잃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좀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또 나쁜 생각들을 하실까봐. 그리고 우리가 업종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연출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도 부품주들이죠. 그리고 서비스 업종, 그리고 보험 업종에 대해서 좀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대형주를 크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낙폭 확대주였죠. 거기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IT 쪽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외환시장에 대한 점검도 한번 보다 좀 상세히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때보다 워낙 좀 요동을 쳤었고요. 앞으로 양적 완화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수출 산업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도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꽤나 클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환율적인 부분 자체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단 미국 시장 자체에게 10년물 국채금리죠. 그 부분 자체가 2.3%를 돌파했고요. 그만큼 지금 상태로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 변곡점까지 왔는 분위기에서 지금 환율 자체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영업하기 좋은 환경은 환율이 1120원에서 1150원 사이죠. 지금은 그 환율 박수권에 다다라 있다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다다라 있을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각 자체가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지금 자동차 업종을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은 좀 더 눈을 돌려서 운수장비 부품 업종에 한 번 더 조금 더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기아차, 현대차가 오를 때 운수장비 부품 업종들은 단가 인하에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율 문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그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적인 부분 지금 오늘 버냉키의 반응을 보면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에 대한 시기만을 우리에게 결정을 해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현실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시기를 결정했으니까 불확실성 자체는 제거가 되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을 축소는 시킬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부분만은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우선 삼성화재 그리고 개인비 그리고 평화전공 이 세 가지 종목군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화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버냉키의 발언 때문이었죠.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된다는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산 매입 축소 시기를 결정했을 뿐이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한 부분 올랐는 부분은 바로 기대감만이 작용했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보험주가 지금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신계약건 자체가 좀 더 많아지는 부분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버냉키의 입 때문에 지금 오를 수 있는 그런 보험주는 아닙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끼어서 오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앞서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오르면서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이게 기대감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는가? 답은 나왔습니다. 기대감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더 제한적인 상승에 염두를 두고 급하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군으로 넘어가서 개인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개인빌에 대한 게임을 최근 들어서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피싱 마스터라는 게임인데 지금 우리가 같이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낙폭과대가 그만큼 심했다는 것을 한 번 더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차트의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세를 가장 첫 번째 줬던 과정까지 내려오자마자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개인빌이 과연 지금 시장에서 다시 여기서 더욱더 빠질 수가 있을까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컴투스랑 개인빌이랑 다른 게 개인빌은 여전히 순위 상승권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서 맴돌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은 개인비리 회사 내 재평가를 받더라도 지금의 이 7만 1,000원에서 7만 5천원 부근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벌써 이루어졌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자체를 오늘 급하게 어차피 추격 매수는 못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강하게 한 번 더 매수권을 한번 임해보시는 전략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의 생각 부분이라는 거 꼭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는 품목이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 창문이 다 달려있죠. 그걸 이제 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외형의 만드는 틀을 하는 기업이죠. 그 틀을 만드는 데서 1등입니다. 그래서 점유율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에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중국 법인 쪽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또 터키 법인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납품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운수장비 업종을 요즘 들어서는 한 종목씩 꼭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군이고 상승을 하는 종목군이 여기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될 때입니다. 일단은 박스권을 우리가 돌파를 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밑꼬리를 달리면서 일단 어느 정도 개인 물량 자체도 벌써 다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는 좀 더 길게 가고 크게 갈 수 있는 차트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거기에 회사적인 가치는 분명히 변했다. 지금 외형 성장에 좀 더 우리가 눈을 여겨 보셔야 되고 평화전공의 가장 키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6%대를 넘는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평화전공 매수 적극적으로 19,500원 구간에서는 매수로 조금 더 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권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데도 잘 나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잘 나가고 있군요. 자,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지금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대신증권 신촌지점의 박정원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점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코스피, 코스닥 하방 경직선 확인을 주문했고요. 종목별 대응 또 관망을 유지하자고요. 종목은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코론 글로벌을 준비했습니다. 박정원 대리께서는 FOMC 충격 완화 후에 저가에 매수하자.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을 말했고요. 성우 하이텍을 꼽았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팀장님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방송 출연 이후부터 계속해서 뭐 관망 그리고 저가 매수 자제 이런 얘기만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살까? 이렇게 뭐 여쭤보신다면은 아직까지 좀 기다리자. 인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적 완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뭐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소문이 나왔었고 이제는 뉴스로 완전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이제는 좀 제한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출연했을 경우에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면서 1860포인트 전후에 조금 하방 경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1860포인트를 좀 지켜주길 바랬었는데 오늘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두시되 이제부터는 조금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늘려가겠지만 이제부터는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1860포인트 이탈을 했지만은 어쨌든 1840포인트가 됐든 그리고 1820포인트가 됐든 다시 한번 1880포인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방 경색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미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외국인의 매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반기에서도 멀지 않았다. 이런 역발상도 이제부터는 조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매도 분명히 좀 가능할 겁니다. 추가 매도 가능할 건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외국인의 추가 매도 가능한 수량 매도 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3조가량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12년 7월 달에
20에서 국채 매입에 나선다는 얘기, 그리고 9월 달에 Q3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왔던 매수 자금이 11.8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한 9.5조 정도 출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출회 금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 단순 논리라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다 지금 추세라면 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금액이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작년 7월 달,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은 178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심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매수는 자제를 하자는 근거가 여기서 좀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외국인 선물 동향이든, 그리고 외국인의 현물 동향이든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선물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매수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매도 청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청산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1860포인트에서 밴드를 좀 넓게 1780포인트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밴드를 좀 설정하시면서, 지금부터는 관심은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겠지만, 관심을 이제는 섣부른 저가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시장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가져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정원 대리님의 또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미국 시간으로 6월 19일은 어제 새벽 6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버냉키 의장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경제가 연준의 예상대로만 회복되어 간다면 올 하반기 중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고 내년 중 QE3를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친절하게도 대략적인 시점까지 언급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한국 증시의 하방 충격은 당분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버냉키 의장의 말 속에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 경제가 연준의 예상대로 회복되어 간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완전한 회복 추세를 탔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심찮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온 것을 봤을 때, 연준은 향후 미국의 경기 회복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 증시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출업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대미 수출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기의 회복과 함께 완화 정책 축소로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타게 되면은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방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가 매수를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가 매수를 말씀을 하셨고요.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 팀장님께서는 종목별로 대응 또 관망을 유지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전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주식 살가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조금 힌트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종목별로 강하다면 조금 접근을 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면 아직까지는 주식 살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근보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하방 경향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들이 시장에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시장 속에 굳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방을 하고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방 시장이 났던 하방경성 여기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어떤 접근을 하지 말 때 조금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낙폭 과대 쪽 섹터들의 과대 섹터들에 대한 어떤 관심 종목 편입 그리고 관심 업종 편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섹터가 건설이라든지 증권, 화학, 철강, 은행 쪽으로 상당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언젠가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낙폭이 컸던 업종 쪽으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건설, 증권, 화학, 철강, 은행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 섹터에 접근 선택이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 ETF와 같은 종목들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코덱스 200이라든지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한번
지수 어떤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조금 시장 관찰에 대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하셔야 될 시기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실 시기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식 비중은 어쨌든 가장 좋은 부분은 20% 이하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없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관심 종목만 좀 말씀드려보게 된다면은 시장에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무조건 그건 대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 신흥기계라든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KT뮤직, 가오미디어, 뭐 대동과 같은 종목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로 한 두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린다면은 자, KT뮤직 같은 종목들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은 시장과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1차적으로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 그리고 4,000원 부근에서 하방 휴역성을 보이고 난 이후에 쌍바닥 보인 다음에 현재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대동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와서 추세가 어쨌든 위쪽으로 좀 돌려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6월 초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 그리고 어쨌든 21선 5월 말에도 그랬듯이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 21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큰 종목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현대글로비스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최근에 어쨌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한 서치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계속해서 압축을 해야 어쨌든 소폭이나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서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압축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 종목이 어쨌든 시장 접근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도 몇 종목 들어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선정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정원 대리께서는요. 네, 앞서 수출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운송장비 업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었죠. 하지만 얼마 전 발표된 1분기 실적은 환율 환경을 감안하였을 시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유럽시장 자동차 판매량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판매량은 큰 감소세를 보인 것에 반해서 현대기아차는 견조한 판매량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 점유율을 소폭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판매량 흐름을 보인 것은 역발상적인 공격적 증설 계획과 국산차의 가치 향상이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월부터 대부분의 국내 공장에서 주말 특근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향후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뭘 살지 궁금한데요. 정태근 팀장께서는 코론 글로벌을 말씀하십니다. 네. 일단은 그 종목을 여러 가지 5 종목도 서치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계속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론 글로벌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추징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6월 13일 날 390억 정도였던 그 국세청 추징금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빠르게 주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최근에 규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악재를 빠르게 털어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건설, 그리고 코오롱 아이넷, 그리고 코오롱 BNS가 이 3가지 회사가 합쳐져서 만든 회사인데 건설 부분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한 112억 정도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회사 부채가 지금 현재 한 8,7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설 부분에 안 좋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제껴두고 지금 현재 유통이라든지 무역 부분에서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그널 때문에 주가 탄력이 좀 강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적자를 기록했던 실적이 올해는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어쨌든
어쨌든 BMW 판매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입차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지는 수입차 시장 속에서 BMW 판매 점유율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이 아직까지 적자가 좀 지속이 되겠지만 이런 유통 부분이란지 그리고 무역 부분에서 실적을 좀 많이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원동력은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수급 좀 같이 볼 건데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매수뿐만 아니라 기관 쪽, 특히나 투신 쪽, 보험 섹터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상당히 어떤 적극적인 매수가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 하늘색 선이 지금 현재 주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인데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종목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4,400원을 위쪽 고점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3,600원 정도 이런 박스권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00원에서 이 박스권 상단 600원 정도 올리게 되면 한 5,000원 정도 박스권 상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높게 5,200원에 한번 목표가를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매수가가 좀 밀렸네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800원의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200원.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짧은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선 이탈하는 자리 4,650원에 설정을 하고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박정원 대리님의 성우 하이텍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운송장비 부품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GM 대우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자면, 고객사의 이제 파업으로 인한 조업 차질과 체코, 중국 등의 해외 법인의 수익성이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28%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실적은 상당히 개선이 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고객사의 주말 특근이 재개되면서 조합일수와 관련된 악재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 기아차의 중국 3공장 가동이 예상됨에 따라서 중국 법인의 큰 폭의 이제 매출 성장에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이슈로 그동안 큰 폭의 주가가 이제 하락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량을 담아두는 수급적인 환경도 이제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이 잘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14,000원 선에서 이제 가격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매수가는 이제 14,000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잡아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화이텍과 코론 글로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치 않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전체 움직임 자체가 좀 약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이 두 종목에 대한 개별적 접근까지 두 가지 면을 잘 고려해서 밸런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종목 AS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이 광동제약을 지난번에 추천을 하셨습니다. 딱 따면은 한 병 더 이렇게 찍어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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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월요일날 추천을 드릴 때 외국인 수급에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 결국엔 좀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아요. 손절가를 현재 6,900원에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짧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생각하신 분들은 6,900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좀 생각하시고요. 좀 더 지켜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적어도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지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종목의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지지받고 N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6,900원 손절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정원 대리님의 추천주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가 이제 다음날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자, 아무래도 제습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제습기 보급률이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 가정용 필수 이 가전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은
우리 시장도 앞으로 그 정도까지 이게 보급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수혜를 바로 그냥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을 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리고 급등을 하고 바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21선에서는 조금 이제 버텨주는 모습을 뭐 하루 이틀 정도 관찰이 더 필요하겠지만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주에 좀 주가 하락이 조금 있었던 이유는 중국 하이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9만 원대에 상당히 저가 제품을 내면서 조금 타격이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와 함께 이제 급등한 것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동시에 나오면서 이제 수급적인 문제로 조금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저희 나라 제스키 보급률이 1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파이의 이제 정점을 3, 4년 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이제 투자할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장기 보유를 하셔도 유명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가정용 필수품으로 자리는 잡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제 저가로 제품들이 나오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 제품들은 제가 살려고 보니까 20만 원대 싼 게 한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비싼 건 물론 훨씬 더 비쌉니다만 그런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도 함께 이 회사가 해야지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께 이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워낙 그 낙폭이 좀 컸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이 컸거든요. 자,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의 어떤 여파가 내일 쪽에서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쪽에서 어쨌든 약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약세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약세가 지속이 되고 난 뒤에 낙폭을 얼마나 축소시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낙폭을 축소시키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뭐 1800포인트까지 어떤 추가적인 하락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일 쪽에서 아침 쪽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 계약까지 늘렸다가 선물 매도 계약 축소시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대한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약화가 된다면은 어쨌든 전약 후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내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 대리님께서는요? 예, 저도 이제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닌데요.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지금 하방 지지선으로 작용할 만한 선이 지금 보이지 않을 만큼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뱅가드 물량 소화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일 외국인 수급 쪽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좀 1800대 초반 이상에서는 조금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저도 정강 후약 쪽으로 조금 전략을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강 후약. 오전에 좀 반짝 좀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가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모두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박정원 대리께서는 전략 후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조금 귀가 좀 요즘 어두워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께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대신증권 신촌점의 박정원 대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호되게 좀 하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을 했던 하락이었으니만큼 그렇게 많이 놀라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좋아지겠죠. 한번 느긋하게 기다려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